안녕하세요, 선생님들. 김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까지는 당원에서 제일 잘생긴 선생님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었는데, 심지어 브로셔에도 제가 그렇게 넣었었는데, 원장님 비롯해서 몇몇 분이 미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네, 그 내용은 뺐습니다. 자, 앞에 두 선생님들, 네, 좋은 얘기 너무 많이 해주시고요. 맞는 말씀도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앞에 분들하고 학생들 타겟팅이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수업 진행도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합니다. 등급제가 바뀌면서 뭐 9등급이 5등급으로 바뀌었다. 뭐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뭐 님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간단히 요약하면 반에서 3등 안에 들면 이제 제일 잘한다. 10등 안에 들면 두 번째로 잘한다가 되고요. 이걸 조금 더 들어가면 엄청 치열해졌다가 됩니다. 예전에는 1, 2등급 아니 1등급 네, 확실한 반 1등들이 존재해서 콘크리트를 쳤었고요. 가끔 운이 좋아서 찍은 게 맞으면 그리고 위에 있는 1등급 친구가 실수를 해주면 본인이 1등급 한번 올라갔다가 네, 다시 쭉 내려가고 몇몇 학교 잘 찍었다. 두 문제를 찍었는데 두 문제가 다 맞았다. 그러면 전교 등수가 100등 이상 상승하고 자 학생들이 가장 치열하게 네, 임하는 곳이 실제로 반 3등에서 10등 사이입니다. 등수가 계속 바뀌죠. 근데 이제 그 10등 안에 들어야 네, 이제 10%니까요. 10등 안에 들어야 2등급이 되면서 수시를 바라볼 수 있는 위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프로젝트는 템프로 프로젝트라고요. 10등 안에 들자 또는 10% 안에 들자입니다. 그리고 학생들 타겟팅 자체도 가장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제일 윗선에서 다른 친구들을 내려다보는 모든 학원에서 러브콜을 하는 친구들이 아니고요. 네, 다 진단 테스트에서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듣는 친구들. 어머님 기준으로 수없이 많은 반복을 시키고 연습을 시키고 했는데 왜? 라는 의문이 드는 친구들 대상으로 네,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많은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반복하고 연습하고 오답하고 제가 큰 기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뿌리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자,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이미 그 기둥과 뿌리는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친구들이고요. 어떤 거가 필요한 친구들이냐? 템프로 안에 들기 위해서 본인만의 뭔가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 자, 이 뭔가가 뭐냐? 어떤 분은 끊임없이 많은 문제들을 풀고 끊임없이 반복을 하고 설명에 나오셔서 이런 분이 계십니다. 본인은 이번 내신 위해서 학생들한테 1500문제를 풀렸습니다. 그럼 그 1500문제를 푼 친구들은 전부 만점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죠. 맞습니다. 자, 이미 진단 테스트가 한 차례 지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막 이슈가 됐던 이게 또 방송으로 나갈 거니까 네, 제대로 된 언급은 하지 않고요. 디귿찬에 있는 네, 피 선생님 또는 뭐 길 건너에 있는 사이다 인재 아니면 길 건너에 있는 검은 생각 거기 있는 네, 제일 위 학생들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 제일 윗반 뽑힌 친구들이 전원 1등급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실제로 1등급은 굉장히 많이 골고루 분포가 되고요. 2등급은 더 많이 분포가 되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선생님이 못 가르쳐서 학생이 대충 해서 아닙니다. 자, 그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고 아시죠? 배우고 하루가 지나면 50%를 까먹고요. 이틀이 지나면 70%, 일주일이 지나면 90%. 그럼 배운 친구들은 지금 선행한 거 1년이 지나면 기억하는 게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고2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은 중3 때 진단 테스트를 보러 다닐 때 가장 똑똑했던 것 같다. 지금은 그때만 하지 못하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땐 되게 잘 풀었는데. 자, 그리고 네. 어머님들이 공수, 뭐 미적, 대수, 예전 뭐 수투 끊임없이 여러 번 했는데 왜 그럴까요? 자, 제가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망각곡선에 따른 결과기도 하고요. 반복과 연습은 배신하지 않는다? 배신합니다. 네, 다 까먹거든요. 왜요? 여기 있는 요 문제를 보면요. 그 모든 문제집 예전 수투 과정의 대표 문항으로 있는 모의고사 기출 문제입니다. 풀이 과정이 이만큼 내려와 있고요.
문자도 많고 식도 길고 해석해야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학원 진단 테스트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입니다. 모양을 바꾸거나 숫자를 바꿔서요. 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연습할 겁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뭘까요? 문제가 복잡했다 일 겁니다. 자, 이걸 한 10번 반복하고 나서 1년이 지나면 머릿속에 남아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열심히 풀리고 했는데도요. 나중에 이 결과는 뭘 가지고 오죠? 가정 불화를 가지고 옵니다. 어머님들은 실망하고 학생과 다투고 마침 학생이 사춘기가 다가오게 되면은 그 다툼은 큰 불화로 이어지죠. 네. 뭐가 잘못된 걸까요? 방금 여기 있는 이 풀이로 공부한 친구들은요. 중학교 때 선생님들은 100% 여기 있는 걸로만 가르칩니다. 웬만한 고등 선생님들도 무조건 이걸로 가르칩니다. 자, 학생들은 고민도 할 필요가 없고요. 아, 그냥 이렇게 흐름대로 가면 되는구나. 끝입니다. 나중에 하는 얘기는 해설지를 보니까 이해가 돼요. 근데 또 못 풉니다. 근데 자, 방금 했던 문제의 키는요. 고3들 아니면 N수생들은 방금 문제를 이렇게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 마지막에 있는 최대값을 구하라. 그렇다면 수트 과정에서의 최대값은 3차 함수에서의 극값과 연결이 된다. 극값의 위치는 이러하다를 이해해서요. 문제에서 최대값을 구하게 만드는데 식을 세우면 3차가 되고 그 3차 내용을 해석하면 비율 관계에서 반드시 이 위치에 오게 된다를 하고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문제를 보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해당 문제가 어떻게 변화가 되든 같은 문제구나. 모양이 변하든 아니면 숫자가 변하든 심플하게 기억을 해냅니다. 자, 어머님들 입장에서 저게 무슨 말이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쉬운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고1 과정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다루는 인수분해입니다. 중3 때도 배우고요. 기본 문제꼴입니다. 문자가 여러 개 있고 여기 있는 요 식을 정리했을 때 인수분해를 해줬을 때 얘가 0이 되면 A, B, C가 세 변의 길이일 때 어떤 삼각형이 되느냐. 그냥 연습한 친구들은 열심히 인수분해, 공통된 인수를 묶어낸다라는 개념으로 열심히 묶어내는데요. 자, 고민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분을 다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제가 수업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학교 친구들이 모여 있을 때 친구들이 모이는 건 공통된 뭔가를 가지고 모이게 되고요. 그래서 그룹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인수분해인데요. 그렇다면 공통된 걸 찾는 게 인수분해라면 역으로 공통되지 않은 것끼리 묶으면 묶인 게 무조건 공통인수다. 자, 다르게 얘기하면 여기 있는 앞에 식에서요. 그 어머님들 불어줘 보시면 또 있습니다. 문제가 문자 A, B, C로 구성되어 있는데 A와 B는 되게 많아요. 근데 C가 있는 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C로 묶으면 C제곱에 A-B라는 식이 나오고요. 다른 친구들은 C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는 여기 있는 C가 가지고 있는 앞에 있는 얘가 공통인수, 즉 A-B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A is B인 이등변이다. 자, 이게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그냥 풀어도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에서 역발상을 해보는 거고요. 자, 실제 내신 기출 문제로 어렵게 나온 겁니다. 문자가 굉장히 많고 턴도 많죠. 네, 10몇 개가 있습니다. 시험 시간에 해당 문제를 본 친구들은 일단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배운 대로 그동안 연습한 대로 문제를 풀려고 했더니 뭘 어떻게 묶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문자가 너무 많고 제일 바보같이 배운 친구들 여기 있는 이 문제를 또 한 번 더 적기 시작합니다. 요거 묶고 뒤에 거 또 적고 찾은 거 또 적고 또 적고. 근데 자, 고민을 해서 여기 있는 이런 문제를 해석해 본 친구들은 여기서도 분명히 뭔가 있을 거다.
자, 얘와 얘는 거꾸로 낸 문제입니다. A, B, C가 굉장히 많은데 얘는 역으로 네. 자, C가 없는 애들만 찾으면요. 얘는 C 없는 애들로 정리를 해보면 얘가 됩니다. 그러면 얘 아니면 얘가 공통인수가 되겠죠. 즉 수많은 항들 중에서 C가 없는 것들만 찾아냈더니 인수분해의 핵심은 공통적인 걸 찾아내자지만 역으로 그러면 공통적이지 않은 것만 가지고 있는 걸 찾으면 묶이는 게 공통적인 거다. 해석이 굉장히 빨리 되고 묶여있는 여기 있는 이 식에서 삼각형을 결정할 수 있는 건 A-B밖에 없으니까요. 이 문제도 A와 B가 똑같은 이등변이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과정은 학생들이 혼자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과제로 냈을 때 답은 웬만하면 맞출 거예요. 푸는데 시간이 한 5분, 6분, 심한 친구는 10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였어. 역시 고난도 문제는 다르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뭐가 핵심이 돼야 되죠?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고민 후에 그리고 위에 있는 문제 내용이 이해가 되면 그 다음으로 밑에 있는 이런 내신에서 변별 문제로 나온 걸로 연습을 해줘야 되고요. 이게 반복이 돼야 학생들이 제대로 오래가게 기억을 하게 됩니다. 말이 굉장히 긴데 저는 이걸 줄여가지고요. 수학에 눈을 가지게 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학생들이 망각곡선에 의해서 제가 열심히 가르친 다음 1년 뒤에 똑같은 내용을 반복할 때 학생들한테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 나는 항상 니네들한테 감사한다. 왜요? 1년 전에 풀었던 문제, 1년 전에 설명했던 걸 다시 해도 새롭다는 듯이 듣고 있기 때문에 니네 때문에 내가 먹고 산다. 너무나 감사하다. 네. 학생들은 경악을 하고요. 이걸 했었다고요? 가끔 똑똑한 친구들이 응 했어 고개를 끄덕이며 기억나니? 아니요 등등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중에서 특출난 친구들 모든 학생이 그렇지는 않아요. 저를 경악시키고 학생들을 경악시켰던 영동고의 상구란 친구 서울대 의대를 갔습니다. 이 친구가 배운 걸 1년 뒤에 다시 반복할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선생님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문제는 그렇게 푸는 것보다 이렇게 푸는 게 훨씬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크게 감탄하며 상우한테 얘기했었죠. 상우야, 그거 내가 1년 전에 얘기해줬잖아. 그러자 상우가 정색을 하며 제가 방금 고민한 건데요. 네, 상우는 모든 걸 잊었지만 본인이 고민을 하고 반복했기 때문에 뭐가 남아있었죠? 네, 남아있었던 겁니다. 해당 문제를 그냥 외워서 푼 게 아니고 고민의 기억 때문에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건 머릿속 어딘가 남아 있었던 거죠. 자, 만각곡선에 따르면 다 잊어야 되지만 고민 후의 반복은 학생들한테 이걸 남깁니다. 물론 본인들은 배웠다가 아니고 본인이 알아냈다, 발견했다. 나는 똑똑하다로 기억을 하는데 아닙니다. 자, 어떻게 하면 얘들을 만들어주느냐? 수업 때 끊임없이 두 번째 풀이, 세 번째 풀이를 강조해봐야 남는 게 없습니다. 학생들은 필기를 하지만 필기도 마찬가지 망각곡선 같이 일주일 뒤면 사라지고요. 1년 뒤면은 엄마가 버렸다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 수업과 달리 저는 과제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 수업할 때 그 수투 같은 경우에는 심화 과정에서 20문제밖에 과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 20문제에 대해서 풀이를 2개 이상씩 적어오는 게 과제입니다. 자, 여기서 2개 이상이란 당연히 본래 길게 푸는 풀이 있을 거고요. 흔히 얘기하는 정석풀이, 일반풀이. 수업 중에 제가 정리해준 내용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풀이를 하나 더 정리. 타 단원과 연계하면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인가? 본인만의 독특한 생각은 어떤 것인가? 제가 나눠주는 해설지에도 풀이가 3개 이상은 다 적혀 있습니다. 수업 중에도 한 번 더 정리를 해주고요. 이게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이 남는 그리고 오래가는 그리고 제대로 된 심화입니다. 문제 난이도는 어려울지라도 그리고 실제로 과제를 내줬을 때 20문제 중에 학생들이 한
10문제 정도 풀이가 2개 정도 달립니다. 나머지 문제는 다 하나씩 달리고요. 콴다를 찍든 뭘 하든 어떻게든 풀이를 하나 달아오거든요. 근데 앞에서 푼 풀이는 별로 학생들 차이가 없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풀이에서 학생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어떤 친구는 수업 때 배웠던 것들을 끄적끄적하면서 발견했다. 또는 독특한 친구들은 본인은 이런 걸 써서 풀고 싶은데 여기서 막힌다를 적어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고민을 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막힌 친구들은 질문의 질이 또 달라집니다. 선생님, 이건 못 쓰나요? 뭐가 달라질까요? 이 학생들의 문제를 보는 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이게 누적이 되면요. 반복하고 연습을 또 시켜줘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풀이를 또 듣고 고민을 해도요. 역시 반복하자는 까먹죠.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테스트 보거나 이제 과제에 대한 오답 유사 문제 주고 학생들한테 풀어라고 끝인데 제 경우에는 과제에서 본인 틀린 문제들 뿐만이 아니고 모든 문항에 대해서 유사 문항을 같이 한 번 더 던져줍니다. 본인이 맞았던 문제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풀이를 듣고 이렇게도 풀 수 있구나 한 번 더 연습해야겠죠. 그거 연습하고 해당 연습은 과제로 나가지 않고 수업 끝나고 학생들이 풀고요. 제대로 이해하고 배웠다면 빨리 풀겠죠. 그거 진행한 후에 그게 미흡한 경우 과제가 덜 돼 있다가 아니고 해당 과정에 대한 오답, 이해도가 낮다 그러면 수업이 끝난 후 클리닉에서 정리를 하고요. 이걸로도 부족하다 그러면 주말에 전자제품이나 자동차가 문제가 있으면 뭘 하죠? 리콜을 하죠. 네, 학생도 문제가 있으면 주말에 리콜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한 번 더 정리를 해서요. 문제량은 타 수업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어떤 수업은 한번 과제가 뭐 80문제다, 100문제다. 근데 그건 제가 볼 때 한 달 뒤면 전부 다 까먹는 문제들입니다. 고민 없이 빨리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학생들한테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게 필요한 친구들은 제 수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단계 이상으로 갈 친구들 대상으로 가고요. 자, 어, 제 학생들 중에 학교 시험에서 시간이 부족했다는 친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시간이 남았는데 어디서 실수를 했다. 또는 문제를 풀 때 한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떤 눈을 가지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정 콘크리트 1등급 친구들은요. 제가 휘문반을 따로 하기 때문에 휘문 기준으로 저 휘문에서 올 1학년들 뭐 만점이 16명 나왔다, 14명 나왔다, 6명 나왔다. 그 친구들은 제 수업이 맞지 않는 친구들입니다. 모든 문제를 다 맞는 친구들이니까요. 자, 그 밑에 단계 친구들 한 문제를 틀렸다. 그래서 1등급 제위에 걸렸다. 이 친구들은 제 수업이 딱 맞는 친구들인데 왜 그러느냐? 이 친구들은 어떤 눈을 가지게 되느냐? 거기 있는 20문제 중에요. 본인이 풀어봐야 의미가 없다는 한 문제를 던져버립니다. 19문제로 줄어들죠. 그리고 19문제를 맞춥니다. 마지막 20번을 맞추기 위한 시간 투자도 필요 없고요. 그냥 보고 이거 던지고 나는 1등급 끝에 들어가자 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들한테도 끊임없이 미안하지만 너는 다 맞으면 안 돼. 문제가 19개 아니 20개면 너는 18개만 풀어. 두 문제는 던져라. 풀 수 있지만 50분 내에는 못 푼다. 그래서 너는 이 문제를 던지고 자 던져야 되는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를 판단하는 것 수학에 눈이 있어야 됩니다. 애매모호하거든요. 이것도 내가 시간 내면 풀 수 있고 풀 수 있는데 이걸 풀자. 네. 해서 실제로 학생들이 풀때 본인의 실력보다 점수가 굉장히 잘 나오고요. 그리고 문제를 찍더라도 요거 어느 정도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런 것 저런 것들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눈이 생겨서 실제로 학생들의 성적이 본인 실력보다는 훨씬 높게 나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건요. 네, 브로셔 보시면 아시겠고 여기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예비고일 수업 수토반은 11월 달
미적분 1으로 개강을 하고요. 12월 달에는 공수 코어 정리부터 해서 공수 집중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일요일에는 공통수학 2 심화 몸풀이 시작되는데 공통수학 1은 이미 한번 끝났고요. 겨울방학 때 심화 특강으로 한 번 더 돌게 됩니다. 어, 아마 그 학생들 기준 수업 듣고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겁니다. 어떤 친구들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과제가 나갔을 때 20문제면은 내용이 꽤 어렵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너무 어렵다. 20문제. 푸는데 힘들다. 어떤 친구는 10개, 뭐 한 15개 본인은 풀 수 있고 풀이를 한 개씩은 더 달겠는데 딴 건 도저히 못 하겠다. 과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말이 되게 많을 겁니다. 수업에 대해서는 말이 전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다 해주니까요. 자, 근데 그 과제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친구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문제 풀고 오답하고 끝이었던 친구들 말고요. 네, 이제 10등 안에 10% 안에 들기 위해서 고민하는 내용이 필요한 친구들이 제 수업에 딱 맞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고민 이상의 것들. 선생님 저희 아이는 그냥 심화 내용만 쭉 돌면 될 것 같은데요 하는 친구들은 여기 있는 문풀 수업만 이렇게 수강하면 되고요. 보통 그 진단 테스트 결과로 학생들이 배분이 되는데 그 제 수업 기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미적분 심화는 수투를 2번 정도 본 친구들이면요 딱 도전하기 좋은 위치고요. 공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돌았기 때문에 블랙라벨 이상 푼 친구들이면 도전하기 딱 좋은 수업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인데요. 웬만하면 맞추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